는 이번에 다뤄볼 내용은 자바스크립트의 스코프입니다. 스코프는 변수와 함수 객체들의 생명주기랑 접근성 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스코프를 잘 적용하면 데이터를 필요할 때만 접근이 가능하게 해서 어느 정도 안정성을 제공을 해주고 네임스페이스가 중복돼서 발생하는 이슈들을 줄일 수 있고요. 코드를 재활용하기에 무척 용이해집니다. 그러면 한번 예시로 살펴볼게요. 함수는 우리가 여지껏 다룬 내용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스코프의 예시인데요. 위에 코드를 보면은 add라는 함수는 x랑 y를 인자값으로 전달받습니다. 이 경우에 아까 우리가 함수 실행했을 때 동작하는 방식을 봤다면은 이렇게 인자로 전달받은 값을 엑시큐션 컨텍스트 내부에 존재하는 로컬 메모리에 다시 생성을 해서 복제를 시키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에 add라는 함수의 스코프 내에 각각 x랑 y라는 데이터를 지역 변수로 선언을 해서 활용을 하게 돼요. 이 지역 변수들은 함수 내부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고 외부에서는 접근을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스코프는 변수가 선언된 위치에 따라서 다른 코드가 참조할 수 있는 유효한 범위를 뜻합니다. 이거를 스코프의 개념으로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코드 안에서 중복되는 변수명이 발생한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우선 코드 가장 상위 영역에 이렇게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해요. 그리고 say 함수 내부에도 같은 이름의 x라는 변수를 선언을 했습니다. 이 경우에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 식별자 결정이 지금 나오면 안 되는데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이름이 같은 두 변수 중에서 무엇을 참고를 해야 할지 결정을 하게 되는데 이 작업을 식별자 결정 작업이라고 해요. 그래서 식별자 결정 단계에서 자바스크립트 엔진은 스코프를 활용을 해서 어떤 변수를 참조를 해야 될지 결정을 하는데 그런 이유로 스코프를 식별자 검색할 때 활용하는 규칙이라고도 표현을 많이 합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이제 두 가지 중요한 키워드를 좀 짚고 넘어가고 싶은데 우선 스코프랑 프로토타입 개념을 다루다 보면은 가장 많이 듣게 되는 두 가지가 렉시컬 환경이랑 실행 컨텍스트예요. 큰 관점에서 보면 사실 별로 차이가 없지만 렉시컬 환경은 우리가 작성한 프로그램 코드가 실행 중인 코드상의 위치를 뜻합니다. 즉 코드가 실행될 때 이 코드가 존재하고 있는 문맥과도 같죠. 반면에 실행 컨텍스트는 코드가 실행될 때 평가되고 실행되는 장소예요. 그래서 이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콜 스택에 쌓이는 스택 형식으로 구현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은 스코프 체인을 한번 알아볼게요. 함수는 아까 봤듯이 중첩 함수라는 친구가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전역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고 함수 안에서도 정의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를 외부 함수나 내부 함수라고 표현한다 설명을 했었죠. 그래서 이것처럼 함수 안에 새로운 함수를 정의하는 경우를 중첩 함수 또는 nested function이라고 칭하고 외부에 있는 함수를 outer function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내부에 있는 함수를 inner function이라고 칭합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중요하냐면은 함수는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함수들이 실행을 했을 때 생성되는 execution context가 참조를 하는 지역 스코프들도 중첩이 가능해요. 그래서 함수가 중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스코프도 중첩이 가능하다라고만 우선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코드만 보면 좀 어려우니까 같이 다이어그램이랑 살펴서 볼게요. 우선 코드가 실행될 때 최상단에 있는 스코프를 전역 스코프를 하고 이런 식으로 변수들이 생성이 됩니다. 그래서 전역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퍼피라는 변수가 만들어졌고 거기 값이 이렇게 할당이 되죠. 그리고 전역 스코프에 아우터라는 함수도 우리가 정의를 했잖아요. 그래서 아우터라는 이름의
요 펑션 객체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아우터 스코프, 이 외부 함수 있죠? 외부 함수의 지역 스코프를 보통 가장 글로벌에 속한 가장 최상위 스코프이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보통 최상위 스코프라고 칭해요. 그래서 최상위 스코프인 아우터의 스코프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캣이라는 변수가 존재하고 이너라는 펑션가 존재를 하겠죠. 그리고 이 안에 포함된 함수의 지역 스코프를 이제 로컬 스코프라고 하는데, 이 코드에서는 이 이너라는 함수 안에 있는 스코프가 내부 스코프겠죠. 그래서 이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person이란 변수를 선언을 했기 때문에 이너 스코프에는 person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스코프의 경우 내부 스코프에서 상위 스코프를 향하는 방식으로 동작을 하게 돼요. 따라서 이 코드처럼 콘솔 로그로 person, cat, puppy를 순서대로 출력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person 같은 경우에는 요 inner라는 함수가 갖고 있는 스코프에 존재하기 때문에 별 문제 없이 바로 출력이 돼요. 근데 반면에 cat이라는 변수는 요 inner 스코프에 존재하지가 않죠. 이런 경우에 inner 스코프는 얘의 상위 스코프인 outer 함수의 스코프를 참조를 해서 캣이 존재를 하는지 찾아보고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퍼피 같은 경우에는 이너에도 없고 아우터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상위 스코프인 전역 스코프를 이렇게 참조를 해서 찾아보고 사용을 하게 돼요. 그래서 보면은 요 person이라는 데이터 있잖아요. person이라는 친구는 이제 아우터에서 선언이 됐는데, 사실 person이 존재하는 위치는 이너 스코프 내부에 존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전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스코프는 하위에서 상위로밖에 체이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우터 스코프 내부에서 person을 참조를 하려고 하면은 우선 아우터 스코프에 person이 없고 글로벌 스코프에도 person이 없기 때문에 에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레시컬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내부 함수가 상위 스코프에 접근할 수 있는 능력인데요. 이는 결국 함수를 아까 봤던 것처럼 어디에 정의했는지에 따라서 함수가 속한 상위 스코프를 결정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자바스크립트의 경우에 함수가 호출된 위치가 아니라 함수가 정의된 위치에 따라서 상위 스코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코드를 보면은 f와 바 모두 이제 전역 스코프에 선언된 요 x에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함수를 실행을 시켰을 때. 그런데 이제 f라는 함수를 실행을 시키잖아요. 그럼 요 f라는 함수 내부에서 똑같은 이름이지만 변수 x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f를 실행을 하게 되면은 여기 콘솔 로그에 찍히게 되는 거는 글로벌에 존재하는 x가 아니라 이 f라는 스코프 내부에 존재하는 변수 x를 참고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반면에 바라는 친구는 실행을 하게 되면은 바만의 그 렉시컬 스코프가 생성이 되겠죠. 그런데 얘의 컨텍스트 내부에는 x라는 변수가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코프 체이닝을 통해서 글로벌로 접근을 해서 글로벌에 선언을 해줬던 이 x 값을 참조를 해서 출력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거나 어려운 내용이 있으실까요? 없다면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이 친구도 여기서 일단 끊겠습니다.